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3개 불러볼까? 시작! 0, 1, 2 이렇게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요, 요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4의 배수 판정법을 가르쳤었던 기억나시죠? 4의 배수 판정법. 맨 마지막 두 자리수가 00 혹은 4의 배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하려면 3의 배수 판정법을 알아야겠네.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였어요.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와, 이 0, 0이네. 자, 얘는 3보다 큰 수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되지. 더했더니 모두 몇 나와? 각 자리수의 합이 2. 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입니까? 2.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메가 37654 8 92665 6543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 야, 요 녀석 오메가의 주기성으로 정리하면 뭐야? 라고 했을 때 또 각 자리수의 합이라고 했다고. 그래, 3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거 하면 미친 거라 그랬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어머, 요만큼 3의 배수네. 요만큼 3의 배수네. 오씨, 5하고 4하고 더하면 9가 돼서 3의 배수네. 9는 3의 배수네. 6은 3의 배수네. 자, 얘도 3의 배수네. 5하고 4는 더하면 9가 돼서 3의 배수네. 와, 7하고 2도 더하면 3의 배수네. 어머, 8 남았네. 8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러므로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 어떻게 풀어요? 오우, 3의 배수네. 3의 배수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 괜찮아요. 0. 자, 근데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뭐랬어? 1. 자, 이 녀석. 그럼 오메가의 47은 뭐로 계산이 되나? 7하고 4 더하면 몇이에요? 11. 1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예요. 자, 우리 그리고 여기에서 차수 낮추기 스킬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 오메가의 성질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차 방정식에 넣어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하나 있었지.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메가의 제곱의 차수를 더 낮추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즉 2차를 오메가에 관한 몇 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식이 바로 누구다? 요 식이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9차 방정식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배운다? 연립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예. 선생님, 예. 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여러분의 선배 용남중학교 학생이었죠? 수시모집 카이스트 면접에 갔더니 교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그거였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연립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대답 잘했다고. 왜 대부분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대답은 빤해요. 선생님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 도대체 애들이 어떤 답을 할까라고 그로 그 애한테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봐요. 던져봐요. 야, 연립방정식의 개념 얘기해봐. 이 질문 상담 시간에 들어본 학생들 있지? 맞아? 그럼 대부분의 제일 답변을 잘하는 애들의 대답이라는 게 고작 요 수준이에요. 3x 플러스 2y는 6, x 마이너스 y는 7처럼 미지수 x, y 2개와 식 2개로 되어 있는 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정식인데 이때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등으로 연립해서 푸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중에서 꼴랑 중학교 때 배웠던 2원 1차 연립방정식 문제 유형을 설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연립방정식을 막 얘기하고 있어.
얘 합격시키고 싶을까 안 시키고 싶을까? 안 시키고 싶죠. 에이씨, 배웠더니 기껏 개념은 없고 중학교 문제 유형이나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입니다. 반면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경우에는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리며 미지수보다 식이 많은 문제 유형은 공통근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얘를 두드러지게 하는 대비되는 개념 2개까지도 자신있게 딱 밝힌 거야. 교수님이 극찬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카이스트 붙었지만 서울대를 갔던 친구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얘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 매번 써먹어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푸는 수학 문제는 결국엔 뒤에 가서 야, AB 구해봐. X 플러스 Y 구해봐. X하고 Y값 구해봐.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그러면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가 났으니 얼른 막 풀어봐야지 이러고 아무런 설계도 없이 그냥 막 연필부터 대고 풀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있는 선생님은 항상 어떤 습관이 들어있냐면 맨 문제의 마지막을 딱 보면서요. X하고 Y 구하라고? 미지수가 2개인데? 그러면 문제 속에 식이 2개 있는 게 최상의 경우인데 어디 식 2개 있나 볼까?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2개가 있으면 연립이네, 쉽네, 막 풀어도 3 나오겠네.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때 긴장하면서 아씨, 미지수 2개인데 식 하나밖에 출제자가 안 줬네? 이거 부정방정식인데? 어려운데? 잘 풀어야지? 이러고 마음의 가짐을 단단히 하고 부정방정식으로 선생님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못하는 친구들은요, 부정방정식이나 공통근 나오면요, 제대로 답을 못 내요. 연립방정식밖에 못 푼다라는 얘기야. 그것도 연립방정식도요, 중학교 수준의 연립방정식은 잘 풀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연립방정식은 또 못 풀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선생님도 이 개념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자꾸 부정방정식을 인지를 안 하고 연필부터 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풀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문제 무조건 나오면 그 생각을 딱 한 후에 70문제 정도를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쓰는 거예요. 문제 딱 보고 얘 미지수 3개네, 식 2개네, 아씨 부정방정식이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표현을 문제마다 몇 번? 70번 정도를 썼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문제만 보면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순간 수학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얘는 그냥 되게 우스워 보이는 별 볼 일 아닌 개념 같지만 이 개념을 실제로 내가 체득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항상 미지수와 식의 개수,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문제 풀어줄 때 항상 습관적으로 세지,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습관인데요. 그게 모든 수학 문제 풀이의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요 단원에서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근 이렇게 3개를 풀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의 종류 나와 있네요. 자, 연립방정식의 종류,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종류는 이렇게 5가지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요, 1, 2, 3번까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종종 보던 유형일 거고요. 자, 4번과 5번은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순수한 고등학교 영역의 연립방정식이에요. 가끔 중학교 막 뭐 있잖아,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이런 데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내요. 미쳐요. 아주. 가르치지도 않고 중학교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고등학교 개념을 안 가르치게 고등학교 기본 문제를 풀어봐. 이건 중학교의 심화. 이러고 가르치는 문제들 되게 많아요. 미친 짓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심화 교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유클리드 기하는 공부해도 되지만 대수 쪽을 중학교 교재로 심화 교재까지 팔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완벽 암기 시킬 거예요. 왜? 얘를 여러분이 외우면 너희들 그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이라는 그 개념 외우니까 편해 안 편해? 엄청 편하지? 얘를 외우면 연립방정식은 다 해결돼요. 되겠습니까?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파일의 제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세부 내용이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세부 내용이 저장이 돼야지 여러분은 자유자재로 고등수학의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보통 한 유형당 3문제 이하로 나와요, 문제집에. 하지만 그 문제의 값어치는 50문제, 100문제짜리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저기 보면 2번 1차, 3번 1차 이런 거 나왔지? 2번 미지수가 2개, 1차, 최고차는 1차다. 미지수가 2개니까 연립방정식이면 식도 몇 개야? 2개.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2번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XY 나와서 XY식, XY식 2개 나와서 연립해서 푸는 거. 자, 그러면 3번 1차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3개. 식도 3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3번 1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래? 1차, 2차. 1차, 2차 유형은 보통 이런 거예요. 식 하나는 1차식이고 식 하나는 2차식인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푼 적 있죠? 예, 이런 문제 나면 어떻게 풀었어? 한 문자 소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x값 구하고 x값 구해서 다시 윗식에 대입해서 y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죠? 예,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유형 우선 뭐가 있다고 3개 쭉 불러볼까? 시작! 2번 1차, 3번 1차, 1차 2차. 한 번 더. 2번 1차, 3번 1차, 1차 2차. 여기까지 배웠고 고등학교에 와서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연립방정식 유형을 배우는데 거기에 딱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어? 2차, 2차. 하나는 XY 특수 형태. 다시 뭐라고? 시작! 2차 하나는 XY 특수 형태. 자, 그래서 쭉 불러보자. 위에서부터 시작! 2번 1차, 3번 1차, 1차 2차, 2차 2차, XY 특수 형태. 한 번 더. 2번 1차, 3번 1차, 1차 2차, 2차 2차, XY 특수 형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2차 연립방정식 유형에는요 3가지 유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3문장을 외우면 너희들이 그 개념의 90%를 다 커버하기 시작한 거고, 3문장을 안 외우고 그 2차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요 나는 시험 나올 때마다 틀리겠다, 나는 한 10% 이하의 이해도를 가지고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야. 즉 외우란 얘기야, 안 외우란 얘기야? 외우란 얘기예요. 자,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느 하나, 거기 오타가 있어요. 죄송해요. 거기에 보면 3번에 보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성을 모두라는 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성 하나밖에 없어. 뭐 모두는 모두야. 하나밖에 없어? 모두 지우셨죠. 자, 그래서 걔는 이렇게 읽을 거야.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요. 이 창을 모두 소거 이 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의 의미는 뭐냐? 2차, 2차식 2개가 있는데 2식 중에 하나가 상수항이 0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수항이 0인식은요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야. 인수분해해서 푸시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유형, 식이 있는데 이 창이 개수비가 같아. 3대3, 1대1. 이거는 개수비 같은 거지? 이 경우에는 그 개수비를 맞춰서 이 창을 모두 소거해서 푸시오라는 얘기고요. 3번, 1번도 안 되네? 인수분해도 안 돼. 2번도 안 되네? 이 창도 소거 못해. 그러면 뭘 한대? 상수항을 소거해. 상수항을 소거하면 상수항이 몇이 돼? 0. 상수항이 0이 되면 몇 번 유형이 돼버리는 거야? 1번 유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문장부터 암기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3문장 3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한 줄에 3번씩 읽고 갈게요.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두 번째, 이 창을 모두 소거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이 창을 모두 소거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이 창을 모두 소거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번,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번은 죄송해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한 번 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마지막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자, 다시 보지 말고 앞에서부터 1, 2, 3 외워볼 거야.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워졌죠? 네, 우리는 그 정도 유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땡땡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장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가변법, 대입법, 등치법의 근본 목적도 역시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데 있다. 자, 그런데 솔직히 1차 연립방정식에서는 낮출 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미지수를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풀다가 보면 고등학교 유형에서 나오는 2차 연립방정식이나 XY 특수 형태는 둘 다 미지수를 줄일 수가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에요. 되겠습니까? 문제가 나오면 미지수를 못 줄여. 미지수를 줄이랬는데 못 줄이네? 그러면 뭔 짓을 한다? 우선 차수부터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수를 낮춘 후에 2차가 하나가 차수를 낮추면 뭐가 돼? 1차, 2차가 되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뭐 앞에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에서 배울 거예요. 그 방법대로 풀면 답이 나와.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다?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연립방정식의 기반 베이스는 미지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미지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를 한다? 차수를 낮추는 데 베이스가 맞춰져 있다. 되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시간이 애매하네. 정말 애매하네. 너무 애매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의 빠른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요. 참고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이원 1차 연립방정식에서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빨리 풀이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빨리 풀이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풀이는 이 방법으로 풀이하도록 하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고등수학과정 아니에요. 고등수학과정 아닌데 선생님이 편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x값과 y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x값과 y값을 구해내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공식이에요. 근데 중학생들이 이거를 별로 안 쓰는 이유는 예로 푸는 것보다 그냥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푸는 게 중학교 수학 정도에서는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이야. 얘가 더 복잡해요. 근데 얘가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고등수학에서. 특히 어떤 경우? 문자 상수를 포함한 경우에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분수식이 나와 있죠? 그런데 x든 y든 분모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자, 그러면 이 분모의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의 개수, 세로로 부를게. AC, BD지. 요 녀석을 그대로 밑에 AC, BD 붙여놓은 꼴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자의 식을 봤더니 분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분자에 있는 식을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x값을 구하고 싶으면 x는 없다 쳐.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항상 세로 라인으로 부릅니다. 즉 얘를 먼저 쓰는 거야. PQ, BD, PQ, BD 이런 식으로 채워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y를 구하고 싶으면 y는 없다 쳐. 요번에는 앞에서 D 순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온다? AC, PQ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놓고 난 후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줘요. 그리고 빼기 다시 거꾸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는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PD 마이너스 BQ. 얘 뭐야? 시작. AD 마이너스 BC. 얘는요, AQ 마이너스 BC. 요런 방법이 있어요. 얘는 언제 편하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온 1차 연립방정식이요. 숫자가 아닌 문자 상수를 가진 경우에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예, 얘는 우리의 무기일 수 있어. 선생님이 그랬죠? 많은 무기를 탄탄하게 갖는 건 뭐가 해줘? 자, 너희들은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준다 이러고 막 수학적인 개념의 무기를 너희들에게 쫙 준 거야. 그럼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지. 그러면 아람브라의 궁전에 보면 현빈이 뭔 짓 합니까? 그 무기 꺼내가지고 매일 연습하잖아. 맞지? 너희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개념 꺼내 들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까? 내일 금요일 날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숙제 6단원까지 숙제한 사람들 저기에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